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네.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겠다고 하네요. 걸을 것 없는 타선입니다. 네. 조국,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특검 왜 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사면이 계속 이뤄질 거면 국가 세금을 써가면서 지금 수사하고 특검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하는 김에 윤석열, 김건희 다 사면 같이 아니, 아니 세금도 아끼고 그냥 결국 이제 민주당 쪽 분들은 뭐 수사와 재판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 분립의 국가인데 입법부 국회 뭐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 수반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고 여기까지야 뭐 오케이. 근데 사법부 장악에 대한 노력들을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어쨌든 헌법상 권한이에요. 사면권이라는 건. 이게 근데 삼권 분립 원칙에 있어서의 예외로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당연히 생각하는 건데 대통령 된 지 이제 2달 됐잖아요. 2달입니다. 네, 2달 됐는데 이러한 걸을 것 없는 타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 임기 동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네. 이 사면이라는 게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사면을 김대중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김대중 대통령의 건의를 받아서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에 아마 마지막에 했죠. 마지막에. 예, 예. 근데 이제 건의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것처럼 한 거거든요, 그때. 근데 그러니까 뭔가 상대 쪽에게 이렇게 해주는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편 다 사면 이런 느낌의 사면은 참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김경수 도지사를 복권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상대에게 국민들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끝이 났다 싶으니까 상대 쪽에서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은 이제 수사랑 재판을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금 아깝게. 이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 횡령 등으로 6개 혐의가 있었죠. 그 네.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입니다. 11월. 임기 다 마치고. 재작년도 아니고 네.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어요. 재작년도 아니고 작년 11월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 4년 다 꽉 채워서 다 마쳤고요. 세배 다 받았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사람인데 뭘 사면 복권을 이제 지금 해준다는 얘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자범이에요, 자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진짜로 가슴 아픈 사연이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후원금을 그러니까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 좀 사면을 해준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심사위원회에서가 어제 열렸었거든요. 과천정부청사에서 오후 1시 반부터 했다는데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안 오셨대요. 그리고 차관에게 회의를 대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거 기사를 보면서 이분도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이 생각에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무책임한 거죠. 네, 무책임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결정을 했다는 그런 오명은 벗고 싶은 거겠죠. 그런 오명은 쓰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차관한테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가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면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부끄러운 일이니까 차관 손을 빌려서 하겠다? 뭐 그게 일국의 장관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국가의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에요.
8.15 특사예요. 네. 아니 무슨 크리스마스 특사도 아니고 뭐 크리스마스 특사면 산타의 선물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8.15 특사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련돼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람을 광복절날 사면 복권해 준다? 아니 그 잘난 그 좌파 라인 쪽에 있는 역사 강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붕괴해야죠. 8.15 특사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그 이제 시점이라도 진짜 성탄절로 해서 그래 윤미향 어린이에게 산타가 선물로 갖다 줬다. 이런 거면 모르겠어. 이거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실 2번 죽이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위안부 거라는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그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30년 동안 할머니들 이용해 먹었다. 그러면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직접 제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 수사가 시작이 됐었고 결국 그 수사가 계속 쭉 이어졌고 기소가 됐고 후원금 횡령 혐의로 예?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돼서 법의 최종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정치 검찰로부터의 뭐 압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아까 이제 8.15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이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온 거고 11일쯤에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를 봤을 때는 사면심사위에서 통과된 다음에 뭐 그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해요. 이대로 통과시킬 것 같고 8월 15일에 광복절인데 이날 국민 임명식 한대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근데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수석한테 조국 사면해달라고 맞아요. 뭐 이거 청탁이라고 해야 될지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한 게 지금 그것도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날 오는데 얼굴 봐야 되는데 이것도 거절하는 거, 이게 사면 안 해주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인 장관 지명되기 전에 그때 뭐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형이 좀 과도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엔 사면심사위원회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와중에 최강욱, 윤미향 이 걸을 것 없는 차선들이 이제 쭉쭉쭉 들어가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놀라운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런 것들이 국민 통합하겠다라고 지금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15 국민 임명식에도 전직 대통령도 부르고 뭐 배우자도 부르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수석 아니고 비서관이 갖다 준다고 하지만 초청장을 민주당 쪽 인사는 정무수석이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보수 쪽 인사는 정무 비서관이 갖다 주는 이런 또 차등을 주는 모습을 깨알같이 이 정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참 국민 통합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그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자식들 대학 잘 보내겠다고 다른 부모들 자식들은 안 귀합니까? 그래서 입시 비리 저질러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거잖아요. 편법 썼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걸린 거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것저것 비리 저지르다가 딱 걸려가지고 깜빵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뭘 잘했다고 잡범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정치 탄압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독립운동했어요? 뭐 독립운동했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사면을 받아야 되고 복권이 돼야 되는 거죠? 최강욱 전 의원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조국 전 장관 그 아들 네. 허위 인턴 맞아요. 경력서 써줘가지고 의원직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대단하다고 이 사람까지 사면을 해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의 조국 대표의 사면은 그거 같아요. 그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이렇게 묘한 엇박자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거를 명청 교체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청 교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나라가 8주 만에 말기에 접어들었어요. 이게 원래 명나라는 이게 주원장이 설립을 했는데 주원장은 원래 직업이 도적이었습니다. 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도적이 설립한 명나라가 8주 만에 위기에 접어드니까 저기 여진족의 족장 누르하치가 만주죠? 만주에서 네, 그래서 만주에서 족장 누르하치가 천하통일의 대망을 품고 네, 지금 엇박자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한테 물러나라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17분 만에 강선우 후보자가 물러났거든요. 박찬대 의원이 그렇게 한 거는 내가 명나라의 최고 2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선언한 건데 그렇게 해서 강선우가 물러났는데 우리 청나라 누르하치께서 바로 강선우한테 내 울타리에서 보호해주겠다. 우리 만주족 울타리에서 보호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엇박자가 났고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도 탈당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춘석 의원이 명나라 중신이더라고요. 명나라 중심이에요. 네, 중신이에요. 명나라 중신이에요.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명나라의 꽤 중요한 중신인데 이 이춘석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누르하치가 제가 그래서 그날 이춘석 제명한다는 정청래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페북에 올리면서 청나라 족장이 명나라 중신을 처형하기로 했다. 맞아요. 예. 네, 드디어 누르하치가 대망을 품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누르하치가 드디어 산해관을 뚫고 명청 교체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명나라 황제 입장에서도 명나라 황제도 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청나라의 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기 이제 서촉 지방으로 밀려나 있던 이제 문재인 세력의 조국을 사면해서 천하 삼분지계를 열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그래서 이제 천하 삼분지계가 드디어 이제 명나라, 청나라, 조국, 조나라죠. 조나라 이게 천하 삼분지계가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20시간 전에 들었는데 또 들어도 재밌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어제 지금 저녁에 제가 네, 명청 교체기 지금 네, 명청 교체기. 교체기에 네. 지금 맞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고 지금 만주족에서 온 청나라.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댓글 중에 진짜 환상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댓글 있었어요? 네. 건국대 나온 정청래가 청나라를 건국 중이다. 정말 깨알 그 TMI네. 그 학교는 건국을 가르치는 그러면 중앙을 호령했던 중앙대학교의 그러면- 이재명 그러면 대통령. 뭐지 디지털 소통 비서관 코인하다가 네. 코인하다가 네. 탈당 당했다가 다시 우회 상장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그렇죠. 복당을 했던 비례정당 갔다 다시 비례정당까지 들어왔죠. 복당한 김남구 예. 의원. 근데 그 사람은 다시 그 대통령실 들어갔는데 또 디지털 비서관이야. 맞아요. 거기도 건국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쪽일까요? 명나라예요, 청나라예요, 거기는? 아까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국 백서로 시작을 했죠. 백서로. 맞아. 네. 거기는 조국 시작을 조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조나라에 시작해가지고 그게 명나라를 갖다가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하여튼 근데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던 사람이에요. 뭐 눈물도 많으시고 어쨌든 근데 이 상황이 조금 재미있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조국 대표가 사면이 돼서 나와 버리면은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산에 나가겠다고 지난번에 슬쩍 아마 그쪽에서 아마 그게 지금 그래서 애드벌룬을 띄웠잖아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 지난번에 작년에 총선할 때도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네, 선거 캠프를 맞아.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서울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자꾸 부산 사투리를 쓰고 부산 그 어필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부산 조전 킹 받죠. 대표가. 전재수 장관부터 해가지고 근데 부산 킹 이게 받아. 작년 총선 때 친명 뭐 원외
그 세력들이 친명 그룹들이 쭉 들어오면서 더민주혁신회의 31명이 들어왔죠. 뭐 베스킨라빈스라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래갖고 31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친문 세력들이 쫙 다 그 공천에서 탈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뭐 전해철 뭐 맞아요. 등등등 해갖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뭐 김동연 지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김동연 지사가 지금 별 그게 없잖아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내년에 누가 할 거냐 이미 막 내부적으로 알력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이들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해요. 해서 무조건 지자체장들을 네. 분명히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돼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1년이 안 된 상황이에요. 내년 지방선거가 돼도. 그렇죠. 그럼 1년도 안 초반에 됐죠. 본인 지지 세력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조국을 중심으로 이미 레임덕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부분도 레임덕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한테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청래가 청나라가 내년에 이제 공천을 다 할 거예요. 지방선거 공천을. 근데 청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 청나라가 명나라 무시하고 그냥 지멋대로 공천 다 할 기세거든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제왕적 당대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민주당 당원 당규로. 맞아요. 그래서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을 해도 진짜 아무 말도 못하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 왜냐하면 당원의 뜻으로 예. 당원의 뜻으로라고 지금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아무 말도 해놨어요.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밥을 다 지어놨는데 그 밥을 누르아치가 먹게 생긴 거야 지금.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냥 제왕적 당대표가 됐어. 그래서 이제 친청 횡재 비청 행사 공천을 하게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쪽 명나라 쪽 사람들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물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조나라를 풀어줘서 친청으로 이렇게 공천을 하는 곳에 조나라 저격수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 이게 조국을 풀어주는 게 시작이다. 근데 이게 보통 문재인 정부는 한 3년 차 때 시작이 됐는데 8주 만에. 네. 빨라요. 빨라요. 근데 8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산전수전 다 겪고 아니, 주원장이 원래.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그 명나라 건국한 이 사법 주원장이. 리스크를 다 해치고 이런 다 분이 없죠. 온 사람이에요. 하기야 뭐 계엄 때문에 대통령 된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또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변수도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재명 우리 박상수 대변인 요즘에 신났어요. 요즘에 왜요? 많이 신난 것 같아. 명청 교체기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예. 아니 그 민주당이 지금 분열하는 게 보이니까. 요즘 저는- 국민의힘에 좀 신경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마음을 붙일 곳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금 분열하는 게 보니까 내가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민주당 패널들 만나면 제가 그래요. 막 걔네가 오히려 그래. 뭐 친한 게 탈당 안 하냐 막 이러는데 뭘 탈당을 왜 해요? 우린 탈당할 생각 없다. 우리는 이 당에서 끝까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죠. 나는 민주당을 너무 사랑해서 민주당을 여러 개 보고 싶다. 이재명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 조국 민주당 세 개를 보고 싶고 그 민주당 원래 지지자들도 그렇게 민주당이 몇 개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 개 있었어요.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역구에 이재명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 조국 민주당 후보가 다 나오면 후보가 3명이나 나오니 얼마나 행복하겠냐. 내 지역구에 3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 지금도 새미리민주당 아직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민주당이지. 네. 이낙연 민주당.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민주당이 나는 생겼으면 좋겠다.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니까. 네, 정말 요즘 민주당이 쪼개지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지금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당을 쪼갤 수는 없어요. 없지만 점점점 쪼개지고 있는 게 내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이상민 전 의원 말씀을 빌리면 예전에 그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 대선 후보 시절에 보면요, 맞아요. 정동영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선 후보 시절에 맨 처음에 그 행동대장이 정청래 지금 대표였잖아요. 그때 보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관말직, 맞아요. 그야말로 네. 미관말직, 저 끝에 있는 보이지도 않아. 저 끝에 이렇게 있는 상근 부대변인.
그래서 그때 영상 보면 이재명 그때 상임 부대변인이랑 저쪽에 정봉주랑 둘이 싸우는 영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영상 귀한데 그 한번 나중에 구해서 아, 틀어보시면 그래서 재밌어요. 결국에는 공천을 안 준 거구나. 그래서 그게 그때 정봉주 기억에 그 당대표 최고위원 나올 때 그때 그 영상이 조금 돌았어. 그 영상이. 그 영상이 그때 2007년에 네. 그 영상이 있는데 귀한 영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구해 보시면 그렇죠. 그때는 그때 볼 위치가 뭐 근데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 돼서 뭐 통일부 장관 시켜주고 네. 참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가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게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있다고. 그렇죠. 예. 씨 내가 그때는 뭐 이거였는데 맞아. 뭐 이게 있어요. 이게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불현듯 이게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한 칼에 갈 수가 있어요. 네.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다 보면 큰 싸움이 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누구를 만들 수는 없어도 나중에 아무리 뭐 있든 간에 언제 한번 걸리면 죽습니다, 진짜. 대통령의 파워라는 거는 무시 못합니다. 아, 이거 찾으셨다. 네. 대통령의 파워는 무시 못합니다. 아, 우리 진짜 어, 제작진 분들 야, 정말 대단해. 저 네. 찾으셨어. 예. 저게 뭡니까? 정봉주 저 당시에는 의원이었을걸요. 저 당시에는 정봉주는 의원이었을 겁니다. 눈빛이 그냥 살기가 있네요. 정봉주 저분은 당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학규 측. 손학규 측. 예. 예. 이재명은 정동영 측. 정동영 측. 이게 영상으로 정봉주는 보면 더, 의원, 이재명은 국본 대표. 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더 살벌합니다. 더 살벌해요. 진짜 이게 둘이 그 싸우는 영상이. 근데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민주당 쪽은 아니지만 라디오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있잖아요. 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청래 의원한테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렇죠. 내가 이게 심상치 않더라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뭐 그러면서 박원석 전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경고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박원석 전 의원 통해서 경고 메시지 넣고 한쪽으로는 조국 사면에서 저쪽에 조나라 독립시켜 줘가지고 이렇게 만주족 견제에 또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 잘하신 대로 정청래 의원은 옛날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보다 위에 있었던 그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은연중에 계속 깔려 의원 있습니다. 선수로는 뭐 의원 선수로는 본인이 더 위니까 지금도. 아, 그럼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깔려 있습니다. 된 거고. 그게 깔려 있어요. 아, 근데 어쨌든 조국이라는 사람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아이콘이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두 쪽 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이라는 사람인데 국민 통합을 하겠다면서 이 사람을 대통령 되자마자 광복절 특사를 시켜준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자, 일단 조국이라는 분, 조국이라는 사람 인사 그리고 정경심, 최강욱 이렇게 윤미향. 자, 어쨌든 간에 조금의 좀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국이라는 사람의 사면과 복권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은데 자,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온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선출직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선출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산시장 선거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부산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민주당 내 상징성 같은 것도 있고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들어오기에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길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년 지방선거가 당장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저기가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지금 전재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또 저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도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은 사면돼서 나오는 순간 민주당의 잠룡한 탑3 중에 한 명은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서 근데 참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차기 대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의 정청래, 조국 우리의 누굴 갖다 놔도
잘만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사실 있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상대방이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용병을 갑작스럽게 네. 들였지만 상대방이 이재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그 두 분도 뭐 지지자들끼리는 좋아합니다만 입시 중도 비리범을 확장성이 대선 후보로 입시 비리범을 부산시장으로 입시 비리범을 차기 대권 주자로 하기야 뭐 이재명 대통령도 계시니까 뭐 새로운 뉴 노멀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뭐 불가능한 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자 우리나라 국민의 민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자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네, 뭐 지금 뭐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런 후보에게 정말 그런 부끄러움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후보를 내놓는다면 정권을 5년 내에 되찾아오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하여튼 이번에 사면대에서 나오면 또 부산 가서 대선 소주와 진로 소주와 좋은 데이 세 병을 또 드시지 않을까요? 자 그런 거 보면 박상수 대변인하고 우리 강전혜 대변인 말씀을 쭉 오늘 지금 듣다 보니까 응? 자 그러면 진짜 명청 교체기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탄생과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지난 대선 국면에서의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많은 도움을 줬던 부분 여러 가지 청구서를 제기한 부분 여러 가지 등등등 이재명 대통령이 고마웠던 부분이 많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국면 그리고 이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분명히 공개적으로 나와서 2021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21년에도 굉장히 조국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저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그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봐요. 진지하게 사과드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것도 있고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때의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재명은 왜 느닷없이 대통령이 된 지 2달 만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면 복권을 시켜주고 정경심 교수까지 사면을 시켜주고 최강욱까지 거기다가 8.15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의 그 피땀 어린 후원금까지 유용하고 했던 윤미향까지 사면을 시켜주는 일을 결정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뭐에 쫓기고 있는 것인가? 난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 자기 권력 유지죠. 지금 그러니까 청나라의 도전이 지금 제일 본인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신을 지지해주던 당원들이 더블 스코어로 박찬대를 떨어뜨렸잖아요. 정청래를 뽑아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충격이 지금 제일 컸을 거고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후계자 경쟁이죠. 그래서 후계자들을 지금 보면 김경수, 조국, 그다음에 정청래까지 해가지고 셋을 경쟁을 시키면서 이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민주당,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먹어서 그런데 민주당 내 후계자 경쟁은 살벌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안희정, 박원순, 이낙연, 이재명의 후보자 경쟁 기억나시잖아요. 조국까지 있었구나. 근데 여기서 안희정, 박원순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지으신다던데.
김민석 총리가 배추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이 후계자 경쟁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살거나에 들어왔어요 이제. 맞아요. 예, 살고 죽기에 들어왔는데 정청래가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니까 박원석 의원 통해서 견제구 집어넣고 그리고 조국 정경심까지 사면해주면서 정청래를 딱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11일 날 이제 국무회의 한다고 하잖아요. 그날 전재수 장관은 반대하지 않을까? 아 전재수 장관 뭐. 왜냐면 그분이 지금 사실 해수부 부산 이전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다음 내년에 바로 부산시장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다 예스 할때 본인은 혼자서도. 엄청 나가고 싶어하죠. 전재수 장관. 전재수 장관은 진짜 부산시장을 엄청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분 뭐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는 분이죠. 근데 정말 코베이게 생겼어. 눈 뜨고 코베이게 그죠? 생겼어요. 예. 완전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무슨 저기 단일화 협상해가지고 옛날에 정의당이랑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옛날 정의당 위치를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부산시장이 아니라 또 부산시장은 전재수 장관 주면서 조국 대표를 조국 전 장관을 저기 서울시장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분들이 또 흔들흔들 하겠지. 지금 서울 지금 어디서 쿠션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흔들흔들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김민석 총리는 총리하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분이 째졌어요. 기분이 째져가지고 지금 뭐 서울시장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 뭐 없을 걸 지금. 그러면 뭐, 차라리 서울시장으로 보낼지도. 바로 그냥 대권 나간다고 지금 지금 기분이 째져가지고 지금 1인지하 만인지상 놀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김민석 총리는 얼굴 보셨어요? 아유, 얼굴이 지금 더 펴져가지고 맞아요. 눈이 더 안 보여. 눈이 얼굴이 막 걔도 웃고 다니니까 눈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군에 김민석 총리를 빼먹은 실수를 했네. 그치. 김민석 의혹이 총리까지. 많을수록 이제 맞아요. 확률이 올라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 지금 민주당은 뭐 축제로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위험 요소들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잔치집에도 보면 밑에 보면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네. 뭐 다 좋은 것 같지? 밑에 보면 뭐 하나 먹을 거 없나? 왜냐하면 농공행상이 다 완벽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니 나도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자리는 이렇게 한정돼 있고 아니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자리 안 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위에서 보기에는 얘보다가 쟤가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서 자리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 같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조국 윤미향이 사면에서 나가는데 나는 7년 6개월을 살아야 돼. 최근에 그 정진상 실장이 그래, 최근에. 본인 재판도 예. 그 연기해달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대통령 임기 끝나고 해달라. 그러니까. 그 의견서 안에 이거는 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였을 때 예. 주도적으로 한 일이다. 그렇게 의견서를 냈잖아요.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정점은 이 사건의 정점은. 이 재판의 정점과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이 재판도 해주든. 중지를 해야 된다. 내 재판도 그 얘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도 되게 지금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나라가 진짜 8주 만에 말기에 접어든 게 맞아요. 지금 각 지방 호족들이 설치고 있고 밖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내부적인 신하들은 역심을 품기 시작하는 진짜 지금 이제 그 명나라 말기에 그 혼란상이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근데 저는 지방선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는 우리 당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대승을 해서 우리 당 걸 빼앗아 와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유의는 크진 않아요. 일단 우리 당 걸 빼앗아 와야 되니까. 근데 2028년 총선은 주류를 잡는 개파가
2028년에는 다 장악을 할 거고 그때 총선에서 주류를 잡은 계파가 대선 후보를 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8년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러울 거고 쪼개진다고 봅니다. 저는 잘하면 쪼개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그 대중 가수가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의 노래 중에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최근에 지금 나오는 이 사면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이 앞두고 지난 한 나흘인가요? 닷새 전에 이화영 경기 전 맞아요. 경기 이거 부지사가 저도 봤어요. 페이스북에 편지를 하나 띄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심상치 않아요. 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분이 입 열면 이거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중복이 지났지만 아직 날이 너무 뜨겁다. 뜨겁지. 나는 에어컨 바람에도 뜨거운데. 숲이 턱턱 막히는 0.78평 감옥에서 밤낮 없이 계속 몸을 뒤척인다. 뒤척이겠지. 네. 어제도 그제도 잠을 설치며 깨어났다. 나는 에어컨 밤에도 그래. 벽에 걸린 선풍기를 초여름에는 위안 삼아 잠을 청했건만 복더위에는 오히려 원망스럽다. 그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 이 책을 좀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벽에 걸린 선풍기를 초여름에도 위안 삼아 잠을 청했건만 복더위에도 오히려 원망스럽다. 이마저 밤에는 멈추니 뜨겁고 습한 바람이 나를 감싸고 그대로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씁쓸하다. 머리는 띵하고 숨을 쉬기도 버겁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몸은 천근이요. 눈이 부어서 잘 떠지지 않고 걱정과 답답함은 만근이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밝혀지는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전말. 증거들은 정치적 수사였음이 확실하다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뿐 아니라 나를 기소한 사건들은 나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였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였으니까 조작 사건이었고 증거도 정치적 수사였으니까 나를 불법 기소했으니까 빨리 나 풀어줘.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안 해주거든. 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이거는 명단도 뭐 없죠. 이건 표적 수사도 아니고 조작 수사도 아니고 조작 기소도 아니니까. 근데 풀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본인은 지금 계속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절망할 수밖에 네. 없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재판 중에도 이화영 부지사가 한번 선택을 하려다가 그 부인분과 그 변호사분이 맞아요. 오셔가지고 그 선택이 법정에서 불발로 끝났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라고 나 진짜 정치 수사에 희생당한 내가 있잖아. 근데 왜 조국을 풀어줘? 이거거든요. 왜 윤미향을 풀어줘? 나 잊었어? 하면서 이분도 나름 전직 국회의원인데. 그러면서 지금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이 시그널을 잘 다뤄주지 않으면 터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5, 6월에 내리는 서리보다 더 시퍼런 하늘이 돼서 그렇죠.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또 형기도 길고 맞아요. 지금 이화영, 정진상, 김용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사면 공소취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일 건데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는 약간 눈치 보여서 못하고 왜냐면 자기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셀프 사면이란 말을 100% 들을 얘기라서 자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명나라 황제
그 고심이 깊어져가는 이 와중에 청구서 들고 조나라 애들이 막 청구서 들고 오고 윤미향 청구서 들고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힘들겠죠. 그게 왕관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결단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말 결단하셔도 돼요. 뭐 제가 보기에 이화영 부지사는 안 풀어줄 거다. 왜냐면 풀어줄 수가 없어요. 풀어줄 수가 없어요. 이 구조상 풀어줄 수가 네.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주범인데 이 말이 당연히 나와요.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양심 선언하세요. 양심 선언하시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탄원을 해줄 겁니다. 아, 양심 선언을 한 이화영을 국민들이 사면해 주자. 그러면 지금 재판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각자 재판부의 판단으로 해서 중지가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던 그쵸. 게 아니에요. 네. 이제 뭐 재판을 안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게 헌법재판소에 결정 내려준 게 아니고 각 재판부가 하고 있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의 탄원 같은 게 많아지면 지금 재판부들이 재판을 추정해 놓은 거거든요. 기일을. 그렇죠. 추후에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 추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판 대통령인 중간에도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 만약에- 사법부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사법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결심하시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국민들만 믿고 이제 사실을 공개하시고 역사의 법정으로 나오십시오. 그 얼마나 좋아하잖아요, 역사의 법정. 이하영 부지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 도우면서 부지사하면서 뭐 그게 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북 송금까지도 이하영 부지사가 이렇게 나서서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있을 때 김민석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맞아. 김민석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뭘 했는데. 근데 총리잖아요. 김민석은 총리가 돼서 지금 온갖 의전 다 받고 뭐 대통령 1호기도 탈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자기는 0.78평 감옥에 갇혀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면서 매일 밤마다 이리 누워도 등이 베기고 저리 내어 들어도 알이 베기는 그런 공간에서 돌아 누우면 벽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밤에는 멈춘대요. 밤엔 심지어 멈추고 밤에는 네? 멈춘대. 그마저 멈춘대. 그러니까 양심 고백하고 나와요.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아니, 에어컨 하나 정말 사드릴게. 김민석이 아이, 뭐를 참, 했다고? 진짜. 내가 에어컨 하나 김민석이 사드릴게. 뭐를 했다고? 정청래는 또 뭐를 했다고? 이화영 부지사만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정진상도 있죠. 김용도 있고. 네, 이분들이 지금 다 세 그러니까 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트로이카지. 관우 장비 재갈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장비 유동규는 이미 이탈을 했고 자, 관우 좋은 재갈량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못 나온다니까. 유비를 황제로 만들었어. 근데 나머지는 다 감옥에 가 있고 재판 받고 있어. 그렇죠. 이게 뭐냐고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만 대통령하고요. 아저씨들은 못 나온다니까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양심 고백하고 나와요. 나오세요. 그 국민을 교도소에서는 믿고 우리 강펀치를 못 보니까. 네. 국민을 믿고 국민을 향해서 몸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잘 보세요. 그러면 청나라가 또 이상한 행보를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나오세요.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또 정청래 씨가 또 어떻게 할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자, 아니 우리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 아직도 뭐 못했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아니, 그래, 모르겠네. 뭐.